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책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한승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원 취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라포를 형성한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원에 대해서 톡톡들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공간, 저희 천안 본원에 마련되어 있는 멀티 스튜디오인데요.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컴퓨터, 조명, 그리고 화상회의나 콘텐츠 제작에 쓰이는 데스크를 포함해서 크로마키, 그리고 TV까지 각종 회의나 프로그램 촬영이 가능하도록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곳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저희 직원 내부 간 소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촬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 역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천안 본원과 청정기술연구소와 인천의 뿌리기술연구소, 안산의 융합기술연구소를 포함해 주요 도시별로 본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 본원은 자차나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시간 이상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본원 내부에 이렇게 기숙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헬스장도 있어서 점심시간 또는 퇴근 이후에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테니스장과 축구장은 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회의실인데요.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주요 자리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꼭 앞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지 않아도 원활하게 편안하게 회의 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원에 귀빈이 오시거나 저희 내부 직원분들끼리 회의를 하실 때도 이 장소를 애용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본원에는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 다양한 회의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연구기관이다 보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과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800종이 넘는 장비들은 개방형 실험실이라는 곳을 통해서 실제 고가 장비를 보유하기 어려운 기업체들이 시험, 검사, 시제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업무 공간으로 넘어가서 저희 현직자분들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 본부동 건물 내부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연구원이라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복도 구조가 좀 특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채용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인재경영실이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저희 현직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재경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형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네. 저희 여기 인재경영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일까요? 저희는 이제 직원분들 인사 노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그리고 이제 노무 업무도 하고 있어서 노사협의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채용 관련된 정규직 채용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이 생교원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이제 공정 채용 블라인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지침에 따라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NCS 기반 직무 능력 평가를 하고 있어서 취업 준비하실 때는 채용 분야와 관련된 직무 기술서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보면 자격 요건이라든지 우대사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 기술서를 꼼꼼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현직자신데 저희 지금 근무하시면서 생각하셨을 때 저희 생기원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생기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제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도 되게 유연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근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유연하게 근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혹시 이 밖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실제로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 같은 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상근 직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꼭 9시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뭐 2시에 퇴근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유연한 근무 제도를 쓰고 있고요. 연 1회 건강검진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복리후생 제도로 치면은 이제 상조의 운영이라든지 이제 콘도 운영 이런 다양한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사하시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취준생분들이 인재경영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입사 지원서를 쓸 때 그 어떤 부분까지 블라인드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참 많으셨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출신 그 경력 사항을 이제 쓰실 때 이게 이제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블라인드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출신 학교까지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만 이제 직장 경력 같은 경우는 다 써주셔야 이제 본인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채용 공고를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까지 채용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지원자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얼굴은 잘 못 보지만 근데 이제 하나 좀 궁금해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면접을 보시다가 이제 고열이 나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던 사례 중에도 이제 최종 면접 때 그 고열 증상이 있으셔서 참석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부 채용 지침에 따라서 일단 화상 면접이라든지 또 다른 방식의 이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이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채용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그 채용 절차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 내에 보이는 채용 일정을 꼭 참고하셔서 갑작스럽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이제 면접 전형까지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보실 분들은 아주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는 장애인 직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직원분들의 직장 생활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최미연. 임고은입니다. 저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술로 인한 전신마취 부작용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저희 생계원에서 열심히 근무해주고 계신데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저희는 생계원에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제도인데요.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 직장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 밖에 장애인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상담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이고요. 심리상담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그의 시선에 맞춰 문제점을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빠른 추진력으로 그걸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과 심리 상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상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퇴직을 하시는 장애인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장애인분이 퇴직을 하셔서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욕이
엄청나게 많을 때였는데요. 왜 퇴직을 하셨는지 장애인분이 또 혹시 회사에서 그 직장 동료 간에 불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근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도 해보고 직장 동료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담을 해본 결과 제 오지랖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럼 고은 연구원님도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 문서 작성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상담이 왔는데 복지정보협회에서 엑셀과 한글을 무료로 배울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각자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저희 생계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저희 원에서 근무하면서 장점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원은 장애인들도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유형 근무제와 재택근무로 장애인이 개인의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병원을 가야 하거나 뭐 재활 운동을 할 때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최근 코로나로 인해 뭐 각자 개인 사정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유형근무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단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으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취준생 장애인분들 화이팅 하시고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인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 또 사람과 기관을 연결해 주는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 근무자가 일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는 기관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그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부서에서 연계를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맥을 쌓아서 선한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사람과 사람과의 연계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저희 연구원의 꽃, 연구직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대표로 저희 청정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 한 분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진혁 수석연구원입니다. 현재 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 탄소중립산업기술연구 부문에서 유체기계, 특히 회전하는 펌프와 송풍기 압축기, 터빈과 같은 기기 유닛 개발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수로도 재직을 하면서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저희 생계원에서 주로 연구자로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구자로서 관련 전공의 R&D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의 연구 결과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연구자스러운 느낌이 팍팍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박사님처럼 연구자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그 출연원의 그 연구는 보통 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박사 학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부 졸업 후 그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서 학위 취득할 것을 먼저 권장하고 있고요. 또한 학위 과정에서 그 좀 더 세부적인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보고 본인이 연구의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학위 과정을 수행하면서 연구 수행을 통해서 이제 관련 프로젝트도 수행해보고 논문 작성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제 수행, 논문 작성 등 되게 연구라는 분야가 우리 취준생분들에게는 진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이런 연구 직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박사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뭐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이제 복잡하고 아플 때가 많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저희 이제 관련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랑 같이 연구하는 학생들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음주 가무만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사님은 이 생교원에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셨을까요? 예.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체역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그 공부를 해보고자 해가지고 이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하고 일본의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저와 관련된 유사 전공 채용 공고가 났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지원해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오기 당시에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연구 결과가 이제 관련 기업에 이제 이전이 돼서 특히 이제 사업화가 돼가지고 국산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로서 본인의 연구 성과가 뭔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박사님은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제가 얻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화를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개발한 연구 제품이 국산화가 돼서 삶의 현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그 해양경찰청의 난제로 여겨지는 휴대용 배수 펌프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형 어선의 침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의 함정이 배수 펌프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펌프는 이제 인명 구조를 위해서 시간을 버는 동시에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가벼운 무게로 함정의 속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더욱 강력한 배수 능력을 갖춘 초동 대응용 배수 펌프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제가 연구 개발한 연구 성과가 국민의 안전에 이제 직결된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뭔가 연구 성과가 국산화도 될 뿐만 아니라 뭐 지금 그 국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현재 그거 말고 생기원에 다니면서 박사님이 생각하는 장점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다는 데 굉장한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사무실에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보통 그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그 연구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을 굉장히 조성을 잘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 연구 직무를 수행하려는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취직의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첫 사회에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찾아가지 마시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쁘신데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보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분들께서 개발한 기술을 보도자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저희 기관 자체를 홍보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R&D를 통해 기술 중심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도 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을 돕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 취업에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실제 선후배 사이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낙규입니다. 산업계 기술 지원의 최전선에 서서 국가 제조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애인 채용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꽃은 바로 일자리 확보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올해로 설립 33주년을 맞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출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장애인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한국장애인공단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직원 생활상담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사원분들의 입사 초기에 적응을 돕고 실질적인 직무 역량 향상에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직장 문화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 혁신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기술적 자양분을 제공해 드리는 이곳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여러분들 역시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라며 채용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건승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